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14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시죠. 물론 문서로 된 계약도 체결하지만 구두로 말로 하는 계약도 체결하는데 현대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로써 구두로서도 계약이 체결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많은 분들이 뭐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매매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고용계약과 관련돼서 이제 취직을 하시면 그런 근로계약서 뭐 이런 수많은 계약서를 한 번씩은 해보셨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서를 작성하게 되실 텐데, 이 계약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가장 간단하게 심플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약서 작성을 잘하지 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떠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갑돌이가 을돌이 소유 시계를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구두로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친밀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다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래도 뭐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계약서 작성하더라, 우리도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A4 용지에 계약서라고 하고 간단하게 적었는데, 금액을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 이럴 수 있는데, 서로 친한 사이고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10만 원 이제 주고받고 시계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을돌이가 위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우리 함께법 시간에서 배웠던 소장 작성법에 근거해서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심플하고 뭐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죠. 당사자의 어떤 합의를 나타내는 계약서가 실제 당사자의 합의와 달랐을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아닌 내용이 담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만약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계약서를 제출해서 100만 원에 자신의 시계를 팔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을돌이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억울하다, 우리는 정말 그때 을돌이와 갑돌이가 10만 원에 시계를 사기로 약속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그냥 울기만 하는 갑돌이, 이 을돌이와 갑돌이 중에 누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만약 여러분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입장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은가요? 만약 위 계약서에 갑돌이의 서명이나 도장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서명과 도장이 갑돌이 것이 맞다면 위 계약서는 이제 처분 문서라는 것이 되거든요. 처분 문서라는 것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문서 그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렵죠. 법률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갑돌이와 을돌이가 매매계약, 이 시계를 10만 원에 주고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계약서가 바로 처분 문서가 되고, 이 처분 문서는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제 갑돌이가 을돌이 시계를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계약서 상에서만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장 작성법이라는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재판관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때 어떤 재판관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유효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런 처분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돌이의 을돌이가 실제로는 10만 원에 을돌이 시계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갑돌이 을돌이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법원으로서, 재판관으로서는 그 처분 문서, 그 매매 계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처분 문서에 따른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한번 을돌이가 주장할 수 있는, 갑돌이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 계약서에 갑돌이 서명이나 도장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런 위조 항변이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쉽지 않겠죠. 그 외에 갑돌이의 경솔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04조, 민법 10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 다른 위 계약서에 위 기재된 의사 표시가 갑돌이의 진실된 진위가 아니고 이를 을돌이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진위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이다라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민법 제 107조에 나와 있는 의사 표시의 하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부분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이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계약서는 을돌이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갑돌이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증인 신청이나 아니면 을돌이 소유 시기의 현재 시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10만 원에 계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되겠지만 역시 쉽지 않은 재판이 되겠죠. 이런 처분 문서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추정을 받는다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시에 최대한 주의해서 자신의 의사표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상식적인, 그리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생각보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작성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안 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소홀히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자신이 뜻하지 않는 정말 억울한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사실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분 문서로서 이러한 어떤 그 이후에 발생할 그 어려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분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 이 블로그에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한번 자료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주제는 우리가 왜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제일 처음 시작돼야 되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지 어떤 열정도 생기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과연 무엇이고 이러한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